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얼마 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해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며 다뤘었는데요. 이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물량이 갑작스레 증가한 데다 일터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이 안정을 보호해줄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더욱 강도 높은 노동이 요구될 수 있어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상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갑작스레 늘어난 물량과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결합해 코로나 사태 이후 현재까지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가 5명으로 파악된다며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는 9, 10, 11월은 물량 급증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택배사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산재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지 대책도 없는 실정이며 택배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하루 쉬는 것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된 오는 14일이 장시간 노동과 고용 안정 문제 등의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홍근 의원은 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휴식 등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주도의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택배 노동자 노동환경 및 과로사 발생 현황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 등 정부와 택배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그리고 증언 활동을 돕는 나눔의 집. 좋은 취지로 설립돼 지난 5년 동안 무려 88억 원이라는 후원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후원금 중 단 800만 원만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나고 할머니들의 역사가 담긴 자료도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박상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실시한 나눔의 집 조사 결과 후원금 88억 원 중 나눔의 집 시설로 들어온 금액은 2억 원, 그리고 할머니들에게 쓰인 돈은 단 8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이 후원한 돈이 나눔의 집 자체가 아닌 운영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입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 5년 동안 여러 홍보 활동을 통해 88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받았지만 후원금의 정확한 금액과 사용 내역은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시설로 들어간 시설 전출금 2억 원도 할머니들에게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닌 간접 경비로 쓰여졌고 50억 원은 조계종 계좌로 10억 원은 조계종 운영사업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운영법인은 후원금 중 26억 원을 추모관 및 추모공원 등을 신축하기 위해 재산 조성비로 쓰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돈이 지난 5년간 88억 8천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서 운영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토지, 임야구입 등 재산 조성비로 사용한 금액이 약 26억 원을 포함해 약 3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 할머니들의 생활을 끼친 나눔의 집에 지출한 금액, 시설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약 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해서 직접 쓰이기보다는 나눔의 집 시설의 간접 경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 이 후원금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할머니들의 역사와 인생이 담긴 그림과 사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보낸 편지들도 포대자루에 넣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가지정 기록물인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가 깊은 상황입니다.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할머니를 보필해야 할 간병인들은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된다라며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조사단으로부터 최종 결과를 수렴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와 고양시 소식입니다. 무려 42,000명이 수용 가능한 공연장 아레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놀이시설과 각종 상업시설까지 이렇게 미래사회의 핵심인 콘텐츠를 활용한 K컬처밸리가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됩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우리 한류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경기도의 17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까지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권준호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될 K컬처밸리. K팝 공연장과 쇼핑센터, 복합놀이 공간이 합쳐진 콘텐츠 파크입니다. 경기도와 CJ 라이브시티는 지난 11일 K컬처밸리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미뤄졌던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 라이브시티 대표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곳엔 축구장 46개 규모인 테마파크, 아레나, 각종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이 들어서 문화의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공연장으로 유명한 영국 런던 O2 아레나를 운영하는 기업인 AEG와 협약을 맺고 최첨단 시설을 접목시킨 공연장 아레나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되고 미래 사회의 핵심은 역시 콘텐츠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놀이, CJ에서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성취들을 이루어왔지만 앞으로도 CJ 라이브 시티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정말로 직접 근접하는 산업의 중심적 역할도 해주시고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선도주자의 역할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연 방문객 2천만 명, 그리고 24만 명의 고용 효과까지 K컬처밸리 조성을 통해 경기도가 한류 콘텐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국제 테마파크의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권준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소식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오래전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던 것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며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에 있는 K대학교 교내에 있는 일부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알려져 송탄 출장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송탄 출장소와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교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조사 결과 이 학교 창조관 뒤편 쓰레기장에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지성관 쪽 건물에도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지난 10일 시정명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송탄 출장소 측은 학교 측이 시정명령 후에도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학교 측의 관계자들은 학교 시설물 보관에 문제가 있어 오래전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것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며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또 이들 건축물들은 건축 후 20여 년이 지나 불법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8월 말까지 본 건물들의 설계 도면을 작성한 뒤 불법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K대학교 측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 신고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나가 확인한 뒤 8월 초 관계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8월 말까지 1차 시정명령을 거친 후 계속해서 3차례 시정명령이 내린 뒤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최민아입니다.